반갑습니다. 외환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외환 전문 채널 외환이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환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환율이 움직이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영상도 환율 이야기 계속 진행합니다. 자, 오늘은 환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숫자도 조금 나오고요. 계산도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매매 기준율이라는 걸 얘기를 할 텐데, 먼저 매매 기준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선물안이 뭐고 현물안이 뭔지부터 아셔야 해요. 제가 뒤에다가 칠판에다 적어 놨는데요. 현물안과 선물안을 구분하는 개념 기준은 뭐냐 하면, 외환 거래를 하고 실제로 그 외환 거래에 따른 외환의 실물 인수도가 언제 일어나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물안을 오늘 외환 거래를 하고 인수도가 2영업일 후에 일어나는 것까지를 우리는 현물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래들은 전부 다 선물환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물환도 그럼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오늘 외환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외환의 인수도가 오늘 일어나요. 어떤 거래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달러가 필요해서 은행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죠. 즉 외환 거래를 하고 외환 실물 인수도가 오늘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래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value today라고 불러요. 그리고 외환 거래는 오늘 하지만 외환 실물 인수도가 그 다음날 일어나요. 이런 거래들 우리는 value tomorrow 거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value spot이라고 적었는데, 이 value spot은 외환의 인수도가 2영업일 있다가 일어납니다. 그런 거래들을 우리는 value spot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세 가지 거래 중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것은 뭘까요?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는 value spot 거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보통 기관들이 많잖아요. 기관들 거래들이 보통 value spot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매매 기준율을 이해하려면 현물안과 선물안 개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환율 계산을 할 때는, 매매 기준율을 만들 때는 선물안은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value today 거래 배제시키고요. value tomorrow도 배제시킵니다. 오로지 value spot 거래만 가지고 우리는 환율 계산을 합니다. 실제로 환율 계산 한번 해볼게요. 좀 지우겠습니다. 자, 오늘을 영업일인 화요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당연히 외환시장이 개장이 되죠. 공휴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사자, 팔자가 막 거래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거래가 딱 3건밖에 없다고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1001원에 외환 거래량이 1밀리언 달러가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환율 1000원에 5밀리언 달러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환율 999원에 1밀리언 달러가 거래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환율들은 뭐라고요? 다 value spot 거래된 환율인 거죠. 자, 이 value spot 거래된 환율을 가지고 환율과 거래량을 곱해서 가중평균된 환율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눈에 딱 보이시죠? 특별히 계산기 안 두드려봐도 되겠죠? 1000원이라는 환율이 하나 보일 겁니다. 자, 이 환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매매 기준율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거 언제적 환율이라고? 오늘 화요일 날 환율인 거죠. 그러면 이게 화요일 날 매매 기준율인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된 매매 기준율은 그 다음 날, 즉 수요일 날 매매 기준율로 적용합니다. 이거 누가 계산하나요? 은행이 계산하지 않아요. 서울외국화 중개회사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 하나 가중평균된 환율을 만들어내고 수요일 날 은행으로 통지를 다 해주죠.
그래서 오늘의 매매 기준율은 1,000원입니다. 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수요일 날에 되보면 이 1,000원이 진짜 환율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 어제 환율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객이 8시 한 40분쯤에 바쁜 고객이셨어요. 그래서 은행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 지금 바쁘니까 환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은행이 거래를 해줄까요? 거래해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외환시장이 아직 개장이 안 됐기 때문에 어제 환율로 거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9시 되면 거래가 가능합니다라고 아마 안내를 은행원이 할 겁니다. 그 이유는 환율이 비록 고시가 됐다 하더라도 이 환율은 어제 환율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수요일 날 매매 기준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는 두 개 통화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US 달러와 중국 돈인 중국 위안화가 거래가 되고 있죠. 이렇게 환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로니 또는 뭐 영국 파운드니 또는 스위스 프랑이니 이런 통화들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죠. 그럼 그런 통화들은 매매 기준율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라고 궁금하시는 점이 생길 겁니다. 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달러당 얼마야 라는 달러에 대한 환율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그런데 이 국제금융시장은 24시간 돌아갑니다. 밖에 나가시면 달러 대 그 해당 통화의 환율이 존재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1유로가 1달러에 1.2배래.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는 1유로를 원화로 얼마일까요? 쉽게 계산이 되죠. 1달러가 지금 1,000원이니까 1유로는 1,200원이겠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환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재정환율, 영어로 얘기하면 크로스 레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이 환율을 이 유로 통화의 해당 통화의 매매 기준율로 사용합니다. 어렵습니까? 뭐 숫자가 좀 나와서 좀 복잡하긴 한데요. 예,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매매 기준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 US 달러의 경우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중에서 현물함만 가지고 계산을 해. 그런데 현물함도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밸류 스팟 거래만 가지고 계산을 해. 밸류 스팟이 뭐였더라? 예, 외환 거래를 지금 하지만 외환 실물의 인수도가 이 영업일 있다가 일어나는 거래들을 우리는 밸류 스팟이라고 했죠. 예, 그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거래된 금액과 환율을 가지고 가중평균을 해요. 그래서 환율을 만들어내면 그 환율은 그 다음 날에 매매 기준율이 됩니다. 이렇게 US 달러를 만들어내지고요. 나머지 기타 통화들 어떻게 만들어내지느냐?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기타 통화들은 거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달러 대 그 해당 통화가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1유로가 1.2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면 즉 1유로는 달러에 비해서 1.2배래. 그러면 1달러가 한국에서는 1,000원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로는 1,200원이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유로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다른 통화들 다 만들 수 있겠죠. 그건 산수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어렵지 않게 만들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그 환율을 우리는 재정환율이라고 부르고 그 제정된 환율을 그 해당 통화의 매매 기준율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이런 내용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내용이 어렵나요? 어려우시면 한 번 더 보세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럼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